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의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별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서 정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많이 작성되는 특약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권리금은 포기하기로 한다. 세 번째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특약인데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죠. 이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약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은 포기하기로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건데요. 첫 번째와 동일한 사정이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이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비교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 이 설명드린 권리금 포기,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